자, 조국 혁신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비조 넘어서 이제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게 무슨 말인가? 지국 비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조국 혁신당 비례 정당 지지율이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나와? 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비례정당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조국 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저렇게 24%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14%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도 한번 봤더니 4050 세대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 미래 측에는 좀 비상이 걸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원래 한 국민의 미래가 한 20석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흐름만 보면은 좀 비상이 걸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둘이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랬죠. 이제 막판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중도층, 앞서 말씀드렸던 무당층, 중도층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논란들이 저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의료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하게 처리를 못했었던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명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3년은 너무 길다. 굉장히 캐치프레이즈가 선명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유권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시원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180석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에서도 너희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조국 혁신당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정말 엄중히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3년 동안에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표를 주시기 위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대표는 그동안 10석 그리고 10석 이상도 노려보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목표수를 10석 그리고 10석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10석을 갖게 되면 독자적으로 법안 제출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석을 일단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의원께서 원내교섭단체의 수를 지금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또 실현된다면 저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서로 화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10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고 목표를 삼았는데 여선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대표 말대로 보면은 10석은 일단은 안정권의 좀 현재 흐름만 보면 되는 것 같고 12석, 15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나올 법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제 만나면서 둘이 이제 같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이거는 같이 가기 어렵다 선의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지금 다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이게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지금의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은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투표 동료 그리고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뽑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넘어서 약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조국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큰 이제 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갑자기 이제 막 너무 센 견제 같은 경우는 또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또 이제 야권이 뭐 분열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전체 야권 큰 파이로 봤을 때는 도움되지만 민주당 후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하나 이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가 2020년도에 이제 있었는데 네. 그때도 아마 뭐 선명하게 내세운 열린민주당이라 하는 정당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하고 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전에 있던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안 나왔거든요.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거대 양당의 지지층들이 이제 굳건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안 내는 연동형 비례 정당들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54개 지역의 모든 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막 선거운동도 하고 지역 후보들이 뛰고 있지만 이제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볼 때 또 이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 이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원 본자님 현재 한 흐름대로라면 12석 정도 나온다 환산하면은 이런 좀 분석이 나왔었는데 몇 석까지 좀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좀 보세요? 아니 뭐 10석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까? 저는 13석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3석. 현재 지지율보다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이 3% 미만 봉쇄 조항에 걸리는 정당들의 정당 득표율은 모집단에서 빠지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요, 역대로 비례대표가 모집단이 100%가 안 되고 한 80, 한 2, 3%를 모집단으로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10% 득표하면 5석이 돼야 되는데 보통 6석을 갖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3석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3석까지도 가능하다 전망하셨고요. 자, 이종건 실장님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이랑 선전이 계속되니까 지민 비조 이거 넘어서 지국 비조 아까 강전의 부위원장이 좀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이 중도 표심까지도 조국 혁신당이 좀 빨아들일 수 있다. 보수 표도 가져가고 이런 분석들은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예상이겠지요. 예상이고 워낙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거나 혹은 지역별로 조국 혁신당 또는 민주당의 불리한 지역에서도 고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지국 비조, 즉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그런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국민의 미래를 찍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찍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라고 보여서요. 예상이자 기대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만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이 비례에 대한 어떤 정당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막판에는 양당의 완전히 그런 그 지지층이 총 결집하는 결과를 우리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양당 체제고 양당이 그것을 나눠 갖는 그런 형상이 계속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제3지대가 있을 경우 또 비례대표제가 훨씬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3지대라고 얘기한다면 양당을 끝까지 견제하면서 양당의 노선에 전혀 다른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곳을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제3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1.5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지 민주당이나 혹은 똑같은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은 이 지금의 돌풍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과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다 합쳤을 때 나오는 것은 상당히 높다. 즉 합쳤을 때 20석 이상은 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봤을 때는 지난 17석보다 최소 3석에서 4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